특별하게 윤석열이 같은 인물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게 여러분 제갈량입니다. 비단 주머니 흔들어 가지고 막 커플티 입고 나가는 이 유치한 것을 가지고 비단 주머니라고 대단한 개척인 것처럼 말하는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하겠어요. 커플티 입고 나가는 그거는 아이고 그또 뭐 자기 이름 내려고 말 자기 호가호위하려고 둘이 딱 입어가지고 자기가 나는 대선 후보인 줄 알았네. 그래서 정말 가짜 제갈량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비단 주머니 흔들면서 자기 제갈량이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책략을 통해 가지고 인화를 하고 책략을 통해 가지고 천하삼분지계를 지금 해놨잖아요. 진짜 제갈량은 윤석열인데 가짜 제갈량이 나와가지고 비단 주머니 흔들면서 머릿속에 든 거는 제갈량이 아니야. 머릿속은 주유도 안 되는 거 주유도. 그 주유라는 사람은 참 한편으로 보면은 생각을 하면 좀 불행한 사람이죠. 그 부인도 그렇게 뭐 대교 소교 하면서 조조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자기가 소교죠. 미인이 둘이가 있는데 언니하고 동생인데 대교하고 소교하고 그 소교가 자기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만으로 35세, 뭐 36세 그 나이에 죽었으니까 아름다운 부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참 주유가 유비를 오나라에 묶어두고 정 안되면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총나라를 병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유비 밑에는 좋은 장군들이 많으니까 호랑이, 곰 같은 장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자룡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관우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장수들. 유비는 인덕을 가지고 인화를 통해 가지고 형주하고 사천을 취해서 그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이 제갈량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를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인화지 않습니까? 사람을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그 하는 거지. 잔머리 많이 안 쓰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일단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면이 있죠. 자기 동생인 관우 복수를 하러 가서 죽지 않습니까? 관우 원수죠. 원수가 앞으로 오나라를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비가 죽고 유선이라는 그 바보 같은 그 자기 그 장남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뭐 좋지 않은 꼴이 되는 그 총나라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죠. 제갈량이 그래서 그 총나라의 방패죠. 여호와가 이 나라의 방패인 것처럼 제갈량은 그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유라는 자가 초나라의 임금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황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나라의 황제가 송건인데 이 송건이 손책의 동생입니다. 송건이 손책의 동생인데 손책하고 주유는 어릴 때 친구예요. 동갑인데 손책이 2달인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무래도 신분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형님으로 하고 자기가 동생으로 하자고 나이도 같은데 그렇게 주유가 손책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친구지만 형으로 모십니다. 형으로. 그 주유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군하고 신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책이 일찍 죽습니다. 이 주유도 일찍 죽어버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게 허망한 거죠. 36이라 하면 참 젊지 않습니까? 왜 이 삼국지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만 그 이준석이가 주머니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비단 주머니 딱 하면서 말이죠. 제갈량 행세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금낭묘계라고 말이죠. 비단주머니의 묘한 계책, 비단주머니의 묘한 계책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 하면서 자꾸만 뻥을 튀겨 사니까 여러분 제가 막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저 주유도 안 되는 게 말이죠. 주유보다 안 되는 거 사마이에는 절대 못 따라가고 주유에도 절대 못 따라가는 입만 가지고 말이죠. 나불나불나불하는 그 저 젊은 친구가 제갈량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자기가 피해본 거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말이죠. 자기가 월권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 하는 친구가 자꾸만 자기가 비단주머니 제갈량에 그 흉내를 내니까 제가 보기 참 민망합니다.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프로에 보면은 뭐 구미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스님이 그 남자에게 그 비단주머니 3개를 줄 거니까 위급할 때마다 열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미호로부터 혹은 호랑이로부터 잡아먹히지 않고 혹은 구미호의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호리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설의 고향 무서운 부분은 속 이렇게 할머니 등 뒤에 숨고 말이죠. 그 또 그 무서운 부분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 소리만 들어도 무섭거든. 어릴 때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리 하면은 그것도 무서운 장면 지나가면 또 이렇게 보고 무서운 장면 나오면 할머니 뒤에서 딱 숨어가지고 소리만 듣고 저희 누님은 그 무서운 장면 나와도 잘 보더라고. 잘 보던데 나는 막 어릴 때 그리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기는 저희 할머니가 드라마를 봐도 이런 걸 봐도 잘 모르잖아. 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누님에게 자꾸 물어봐요. 무슨 내용인지 그 전 장면이 어떻게 됐는지 후 장면이 뭐 어떨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 하면 저희 누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한 번씩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냥 보시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설의 고향의 모티브 있잖아요. 모티브가 이게 제갈량에 그 주머니 주는 거 비단 주머니 3개가 그 전설의 고향 이런데 모티브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런 모티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입니까? 이 절대 반지 모티브 있잖아요. 반지를 끼면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입니까? 국가죠, 국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재미를 더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 혹은 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현대에 끌고 오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전설의 고향도 요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그렇게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말이죠. 극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각색이라는 말은 좀 맞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이라는 이 친구가 자꾸만 자기를 그 젊은 그 제갈량하고 자기 그걸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오버랩이 되도록. 그래서 자기가 제갈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제갈량처럼 자기가 그 큰 책사적인 책략을 자기가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26살에 정치한 거 말고 무슨 자기가 경력이 있습니까? 공대 나와가지고 말이죠. 대학이 좋다 하더라도 그 정치하고 관련된 공부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정치 트레이닝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때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청년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를 너무 이렇게 과시하는 마치 과대망상증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번에도 부산에 보면은 그 빨간 옷을 입고 말이죠. 그래 윤석열이하고 커플티로 입어가지고 빨갛게 둘이만 그 입어가지고 막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서 대통령 후보인 줄 알아서 막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고 말이죠.
그 사진 찍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후보하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윤석열이하고 같이 지가 뜨려고 말이죠. 윤석열이만 입혀가지고 후보가 뜨도록 해야 될 건데, 안 그러면 다른 그 온 당원들도 같이 옷을 입게 하든지 딱 둘이만 해가지고 그 딱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만 입을 수는 당연히 없죠. 윤석열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름을 통해 가지고 호가호위하려고 자꾸만 남한테 자기가 호가호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남이 하니까 자기가 윤석열이의 핵심 관계자가 지금 와서는 그 되고 싶은데 대세니까 윤석열이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막 윤석열이 까가지고 말이죠. 상대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뭐 자기가 예비 후보로 나와가지고 까는 거야. 후보들이니까 홍준표가 윤석열이 까는 거는 이해를 하죠. 후보로 나와서 경쟁자니까. 근데 심판으로 있는 자가 말이죠. 윤석열이를 은근히 디스를 하고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짓거리를 해놓고 말이죠.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는 부끄러워도 그리 못하겠대. 그냥 참 우리는 정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은. 삶이 정치긴 하지만은 그건 정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말이에요. 국민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거기서부터 국민을 생각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왕자병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이기적으로 자기한테 초점을 언론도 후보가 있는데도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지도록 계속 이슈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거티브를 해가면서까지도 아니 이재명이가 윤석열이 네거티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당대표가 포지티브하게 해도 포지티브를 잘하게 하니 포지티브를 못하니 이렇게 할 건데 당대표가 말이죠 후보를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리 하고 그렇잖아요. 당선이 되고 나면 예비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면 후보 정식 후보가 되면 그리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2병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갈 공명은 따로 있는데 진짜 제갈 공명은 비단 주머니 막 흔들고 한다고 이것도 막 커플티 입는 그게 비단 주머니라고. 그게 무슨 여러분 뭐 비단 주머니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개책이 됩니까? 자바딱 하는 거 쇼 하려고 말이죠. 그것만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말이죠. 잔머리 머리를 굵게 써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제갈량이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람은 천하 삼분지계를 하지 않습니까? 유비를 위해서 가장 힘이 없었던 그래서 힘을 키우도록 형주하고 사천성을 말이죠 먼저 얻어가지고 딱 순서를 아는 거죠. 어디부터 쳐서 얻어야 되는지. 사람을 얻으면 땅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방식으로 땅을 얻는단 말이에요. 전쟁보다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피해도 많고 힘들지 않습니까? 머리만 바뀌면 되고 두목만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데 싸우지 않고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제일 큰 계책 아니겠어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 계책을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에게 쓴 거단 말이에요. 홍준표에게 쓴 거고 한편으로는 그게 인화지 않습니까? 유비 같지 않습니까? 제갈량 같지 않아요. 유비하고 제갈량하고 내가 뭐 너무 칭송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성질 더러운 놈 같으면은 나는 이제 쳐다봐도 안 볼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준석이 까불까불 하는 거 보면은 뻔히 왜 저래 하는지 말이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뻔히 아는데 김종인이 역시 마찬가지고 얼렁얼렁거리는 게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왜 저러는지. 자리 욕심 아닙니까? 남한테 자꾸만 자리 욕심 있다고 말이죠. 똥파리다 뭐 하이에나다 찾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 똥파리하고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 먹어야 되는데 남이 먹으니까 말이죠. 그 셈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셈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셈질을. 셈질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셈질. 셈이 나서 하는 유치한 아이들의 짓거리 내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어사전 한번 찾아봐야지 그런 단어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 그렇단 말이에요. 칸트가 자기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는 단어를 자기가 조합을 해가지고 혹은 뭐 새로 단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쓰잖아요. 도구에는 그런 게 많죠. 단어들끼리 이어가지고. 그래서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거 교수님들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학적 뭐에 의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아유 그 보면 골치 아픈 내용들 있잖아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하고 명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학문적 언어라든지 법률적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조금 의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무슨 적 이런 걸 쓰잖아요. 뭐에 이런 말을 앞에 뭐 두 개 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말할 때는 불편하지만은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 말의 뜻을 그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적인 언어들이 그래서 한자를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가로해가지고 한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오독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이가 그 유비하고 제갈량하고 합치놓은 것처럼 이날을 이번에 잘한 거예요. 홍준표도 데리고 가고 말이죠. 이준석이 또 막 품어 안는 것처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한 대 머리 그 찧어 박은 거죠. 굴밤을 준 거죠. 김종인이 역시 마찬가지고 뭐 이 안고 가는 것처럼 하면서 직접적으로 김종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전에 마지막 만난 이후로는 만나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들은 가지만은 측근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하고 내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길을 못 패지 않습니까? 길을. 내가 가서 막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내가 말이죠. 오락해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내 원하는 거 다 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밑에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온 거는 그 급이 다르잖아요. 벌써. 뭐 식사 시간에 인사를 한번 했다 하지만 그거는 정식적인 건 아니거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김종인이도 함부로 큰 소리 못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기사 나온 것들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건들지 않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했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만든 메머더 선대위를 사실상 용인하고 직을 수락했기 때문에 칼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선대위 인물들을 유임하고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역할 조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기존 선대위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나누는 방법으로 그립감을 가져갈 것이다. 자기 그러니까 직할 부대를 또 하나 둔다는 거예요. 김종인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때 이제 이름 나오는 게 그 금태섭입니까? 그렇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그렇게 하고 건경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또 한 사람은 조국 흑서를 지은 그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그 물망에 오르고 있고 윤희숙 전 그 국민의힘 그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천하삼분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인하도 잘했죠. 이번에 다 안고 가는 모습도 되고 정권이 김종인에게 안 갔다는 말이에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했던 그 인선들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못 건든단 말이에요. 김종인이가 함부로 칼질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냥 모시고 온 거예요. 김한길이도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서 그 조직을 하나 직할이에요. 이거는 윤석열이 직할로 조직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직할. 언제라도 김종인이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 이준석이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 땡깡을 부린다. 직무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압을. 조직을 가지고.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할 부대처럼 윤석열이가 물론 사무총장 자기 친구도 마찬가지죠. 권성동이.
그 친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서 우리가 늦게 또 인연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참 어릴 때 그 친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릴 때 친구가 자기 일하고 특별하게 또 관련이 되면은 그 어릴 때 친구 그 세월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 특별하게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 말고 정말 어릴 때 만났는데 가치관이 비슷하게 성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하잖아요. 특별하게 윤석열이 같은 인물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게 여러분 제갈량입니다. 비단 주머니 흔들어 가지고 막 커플티 입고 나가는 이 유치한 것을 가지고 비단 주머니라고 대단한 개책인 것처럼 말하는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하겠어요. 커플티 입고 나가는 그거는 아이고 그 또 뭐 자기 이름 내려고 뭐 자기 호가호위하려고 둘이 딱 입어가지고 자기가 나는 대선 후보인 줄 알았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보를 빛나게 해야지. 당대표가 자기 보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보고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 보고 하는데 후보 이름 따라서 자기 이름 올리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짜 제갈량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비단 주머니 흔들면서 자기 제갈량이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책략을 통해 가지고 인화를 하고 책략을 통해 가지고 천하삼분지계를 지금 해놨잖아요.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이라는 거는 이 실권을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임이 많잖아요. 상임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항상 명예가 아니거든. 공동은 명예고 실권을 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가 있지만은 자기는 또 홍보 미디어 본부장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원톱이었지 않습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다른 말로 말하면 김병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김병준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선대위 안에 구성 인원이 실무자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김종인이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칼질할 수도 없고 칼질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자기가 서서히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 투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 앞에 놔두고 말이죠. 자기 정치하려고 그렇게 못하도록 윤석열이가 지금 조치를 해놓고 불러놓은 겁니다. 체면은 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김한길이 새시대 준비위원장 그렇잖아요. 직할이죠. 직할로. 직할 부대가 무섭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라도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제압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세력을 키워놓는다는 거예요. 윤석열 인맥에. 거기다가 사무총장 또 권성동이가 있고 그 장제원이가 또 물밑에서 책사 역할을 할 겁니다. 장제원이가 중진인데 그래도 인물들이 자 인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하삼분지계를 하고 이번에 일 처리하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갈량이라는 것은 진짜 제갈량은 윤석열인데 가짜 제갈량이 나와가지고 비단 주머니 흔들면서 머릿속에 든 거는 제갈량이 아니야. 머릿속은 주유도 안 되는 거 주유도.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말이죠. 그 자해소동이나 하고 말이죠. 그 당 내 말 안 들으면 불 태워가지고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같이 죽는 방식으로. 그게 당대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거가 많이 남아서 그래도 수습이 되겠지. 옛날에 김무성이 몇 개로 말이죠. 도장 갖고 나를 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